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주장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했었던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다소 좀 충격적인 그런 멘트와 함께 남과 북이 이제는 통일 대신 국가 대 국가의 이국가 체제로 평화 공존하는 시대를 맞이하자 그 기조 발제를 해서 좀 사회적으로 되게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우리 장경호 박사님 모시고 오늘 이 이야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박사님, 이 기조 발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셨나요?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어쨌든 사회적으로 주목도 높고 또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 뭐 정부, 여당, 야당 또 각계 나름대로 이 통일과 평화라고 하는 문제, 임종석 실장의 이제 발언을 놓고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논의 자체가 우선은 참 반갑습니다. 반갑다고요? 네, 왜냐하면 반갑다고요? 왜냐하면 현 정부 출범 이후로 뭐 평화라든가 통일이라든가 이런 논의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관심사나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거의 사라졌었거든요. 그렇긴 했죠. 뭐 힘, 뭐 안보, 혹은 어떤 그 적대적인 대결, 군사적인 대립,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이제 공론장에 많이 회자가 되었다면 이번에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뭐 근본적인 입장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화 문제나 통일과 관련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우리 사회 공론장에 올라왔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반갑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언 내용을 보자면 임종석 전 실장이 상당히 이제 그 좀 자극적인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현실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한편에서는 이제 뭐 통일을 하지 말자 이런 말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있는데 그 발언 내용의 전체 혹은 기조 연설문의 전체 맥락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통일에 대한 논의보다는 평화를 좀 더 공고히 하고 또 평화를 더 진전을 시키고 그럼으로써 남북 상호 간의 교류나 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그 바탕으로 해서 통일에 대한 논의들은 나중에 좀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제 이게 그 발언의 주된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제 요 이야기 하기 전에 잘 이쪽 분야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북한이 먼저 이제는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적 관점이 아니라 북과 남이 각각의 독립된 국가로 서로가 뭐 이렇게 공존하는, 근데 뭐 적대적 공존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최근 북한에서의 동향은 어떠한 일들이 있었나요? 어쨌든 이제 북한이 최근에 공식적으로 이제 대한민국과 북한의 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게 이제 두 개의 정식 국가로 보고 남과 북의 관계를 두 개의 국가로 보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시기에는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로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은 사실 그러면 남한과 북한이 사실상 실제로 지금까지 두 개의 국가 아니었느냐. 언제 뭐 하나의 국가였던 적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우선은 현재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고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두 개의 국가와 같은 형태로 오랜 시간을 지나왔지만 적어도 남과 북이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1991년도에 노태우 정부 시절이죠. 노태우 정부 시절에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하는 것을 남북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쪽의 이제 의회에서 우리 국회에서 정식적으로 그 비준 동의를 해서 마치 국제 조약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남과 북의 관계를 두 개의 국가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 개의 국가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뭐냐? 미래의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진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현재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그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남과 북이 서로 합의한 내용이죠. 한 개의 국가도 아니고 두 개의 국가도 아니지만 미래의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하는 이 특수성의 방점을 찍고서 서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어쨌든 남쪽도 북쪽도 공식적으로는 그런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합의를 했기 때문에 먼저 이제 그 부분을 존중하고 그런 차원에서 두 개의 국가는 아니었던 부분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북한이 처음으로 두 개의 국가로 보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잠정적인 특수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두 개의 국가로 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는 좀 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임종석 실장의 이 기조 발제 이후에 여러 반응들이 나오고, 근데 가장 좀 놀라운 반응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아요. 바로 어제였죠.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면으로 임종석 실장의 이 기조 발제를 비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남과 북의 자유민주주의적 평화통일 정신을 저버린 반헌법적 발언이다라고 하면서 강도 높게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이 발언 비판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또 어떤 비판이 나오냐면, 북한에서 먼저 남과 북을 독립된 국가 체계로 하자고 하니 북한이 하는 말은 무조건 임종석은 다 따라하냐, 뭐 종북인 줄 알았던데 충북 그런 단어 처음 들어보는데 북한이 뭐 충성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종북을 넘어 충북하는 거다라고,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의 비판 내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우리 헌법에서 이제 그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헌법적인 가치로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고 그것은 이제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종석 실장의 이제 발언을 보더라도 평화 통일의 가치와 지향 그런 목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앞으로도 그것을 헌법 전문에 계속 남겨두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의 정부 혹은 정당들, 다시 말하면은 현재의 어떤 사회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나 정당이 남북 관계에서 어떤 과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일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지금의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그 이전에 이제 보수 정부들이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들은 북한에 대한 흡수 통일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평가를 합니다. 네. 실제로 북한이 이제 내부에서 붕괴가 되면 대한민국이 이제 그걸 흡수해서 네. 독일과 같은 흡수 통일 방안들 혹은 그런 이제 시나리오들을 많이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에 반해서 이제 그동안 어쨌든 그 6.15 공동선언부터 9.19 평양 공동선언까지 이어지는 남과 북의 그 합의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네. 어떤 우선은 평화적인 공존, 네. 남과 북이 지금 당장 하나로 합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남과 북이 당장 하나로 합치기 어렵다고 하는 점은 북한 쪽도 그때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 쪽에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서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당장 하나로 합치기 어려우니까 우선은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서로 교류하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협력해서 공동으로 번영하는 그런 단계들을 먼저 거치고 그렇게 집중해서 평화 공존, 교류 협력 이렇게 해서 공동 번영을 해나가는 이 과정들이 축적이 되고 누적이 된다면 그 결과적으로 이제 통일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동안에 6.15 공동선언부터 9.19 공동성명까지 나왔던 대략적인 기조가 되겠죠. 이번에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도 이 전체적인 맥락과 기조에서 본다면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네.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좀 더 이제 방점을 찍은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통일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한반도의 적대적인 관계들을 좀 해소하고 그래서 남과 북 사이에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나 그런 기반들을 좀 강하게 닫고 그 기반 위에서 상호 교류나 협력들을 활성화, 확대시켜 나가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남과 북 사이의 신뢰라든가 서로 간의 통일을 위한 기반들이 하나씩 쌓여가기 때문에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가면 결국
평화적인 그 공존 과정을 통해서 쌓았던 그 기반들이 결국 나중에 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니까 크게 다르지 않는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국가 대 국가 관계만 돼도 저는 엄청난 발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우리가 도쿄에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냥 갈 수 있고 베이징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평양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뭐 북한에 뭐 궁금한 게 있어서 뭐 그거 했다고 전화할 수도 없고, 뭐 인터넷 거의 접속도 안 되고, 아니면 내가 뭐 그 기업을 하는데 북한에 있는 광물을 이용해서 무슨 뭐 장비를 만들고 싶어. 다 불가능한 지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국가 대 국가의 관계만도 못한 적대적, 평화적인 지금 아니니까 이런 관계를 언제까지 지속하냐. 그럴 바에는 적어도 우리가 일본, 중국과의 관계만도 못한 이 남북 관계를 정상 국가 대 관계로만 끌어올려도 우리 경제 발전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핵심은 결국 그거죠. 어떤 그 지금까지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에 나와 있던 대로 잠정적인 특수 관계로 보든, 혹은 북한 쪽에서 이야기하듯이 두 개의 국가로 보든 서로 간에 교류하고 협력하고 왕래하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두 개의 국가냐 특수관계냐 여기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냐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냐 요 사이에서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핵심적인 것은 두 개의 국가 혹은 잠정적인 특수관계 이런 부분들은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부분들은 될 수 있겠지만 현실 정치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작동하는 것은 남북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서 계속 대결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평화적인 관계로 좀 전환을 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러면서 서로 공존하는 관계로 전환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좀 전에 그 서두에 장 박사님이 이런 논란 자체가 반갑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동안 북한 관련된 뉴스는 핵, 미사일, 오물풍선, 온갖 군사적 내용만 나오다가 간만에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 대 국가로 갈지 뭐 흡수통일인지 이런 논의 자체가 현 정부 들어 처음이기 때문에 반갑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갈지 아니면은 뭐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로 갈지 그건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방송에서는 어떻게 하면 남과 북이 경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농업, 농촌 분야에서 이 분야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